자, 안녕하세요. 이번 주 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식품의 일반적인 구매 요령에 있어가지고 육류라든가 가금류, 유제품, 채소류, 어패류, 난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다른 자료를 조금 이제 보충을 해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학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식품의 어떤 안전한 식품이라든가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품을 거르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표지에 보면은 신선한 축산물, 쇠고기, 오이, 버섯, 그 다음에 이게 감귤류, 토마토, 파프리카, 야채, 그리고 농축수산물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아마 제일 첫 시간에 식품위생학에 대한 강의를 할 적에 식품이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사실 준수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온도와 습도의 관리입니다. 온도 관리를 잘 해줌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제품들을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또 유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식품영업의 위생관리에서 특히나 마찬가지로 이 온도 관리는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든다면은 신선식품에 있어 가지고 어떤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인 중요 관리점은 항상 이 온도 관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계를 사용을 해야 될 테고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아니면은 우리 어떤 거 손으로 어떤 거 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온도 관리는 관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계를 사용해서 어떤 그 검수를 한다든가 또 구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통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실제적인 이 온도계를 보통 표면 온도계 같은 거 적외선을 쏘았어요. 요즘 우리 그 어떤 체온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적외선 온도계를 이렇게 멀리서 비춰주면은 그 적외선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 전자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 그럼 온도가 36.5도다, 35.7도다 이렇게 나오고 37.5도 이상이 되면은 고열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든가 이래 하는 그런 그 뜻이 그죠. 지금은 이거 적외선 온도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이 온도계와 같은 것들은 식품을 취급하는 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계측기가 되겠죠. 계측기라는 것은 청량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기계를 계측기라고 하는데 이 온도계와 같은 것들은 보통 식품 공장이든지 단체 급식이든지 아니면 또 어떤 거 즉석 조리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온도계에 우리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는 1년에 한 번씩 꼭 어떤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 공인기관에서 이 온도계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정말로 이 온도계가 정확하게 자기 그 온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지 벗어났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공기관에 가서 우리가 검교정을 한다고 합니다. 검증을 하고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제 교정을 하게 되겠죠. 그죠? 교정을 해가지고 검교정 필정을 붙여주게 됩니다. 검교정 필정을 이 온도계에 붙여놓고는 이 온도계를 가지고 우리가 검수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 표준 온도계로 맞추어서 다른 것들의 냉장 냉동고의 온도와 같은 것들도 이 표준 온도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전부 체크를 이렇게 교차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계는 우리가 식품을 구매할 적에 꼭 필요한데 수온이나 알코올로 채워진 그런 유리 온도계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제의 식품 온도계를 사용한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온도는 보통 마이너스 18도, 마이너스 18, 0도 이하로부터는 냉동으로 친다면 특히나 마이너스 18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동 제품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 그 다음에 104도씨의 범위에서
그 식품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이내로 되어져야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온도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8도, 뭐 104도는 104도가 아주 내열성이 나야 되잖아요. 100도씨 이상이 되면은 끓는 온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104도 이상 훨씬 뭐 170도, 180도 이런 끓는 온도를 재는 또 내열성 온도계는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센서의 종류를 봤을 때에 접촉을 해서 온도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겠고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광선을 쏜다든가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를 크게 대별하면 접촉식은 열전도, 열전대, 그 다음에 금속 온도 측정 저항체라든가 뭐 서미스터, 이거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접촉을 해서 온도를 나타내는 경우하고 비접촉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크게 이 온도 센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디지털 온도계 같은 경우 막대끝 또는 감지 부분을 통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디지털의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데 모델에 따라서 식품의 표면이라든가 식품 내부 및 공기의 온도 측정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건 또 디지털 온도계 종류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을 겁니다. 중심 온도계라 그래요. 이 온도가 길어요. 중심 온도계 혹은 탐침 온도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온도 감응 부분들이 이제 식품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 중심 온도계는 냉동식품이라든가 뭐 냉장식품과 같은 튀겼을 적에 과연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꼭 뭐 냉동 냉장이 아니라도 스튜를 한다든가 뭐 국을 끓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심의 온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감지를 해 가지고 이 중심의 온도가 어패류 같은 생선 같은 경우에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해야지만 그 충분히 미생물들이 그 사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중심 온도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 온도계인데 주로 이제 보조 온도계로 사용을 하는데 원래 냉장고가 있으면은 냉장고 자체가 가리키는 원래 그 디지털 숫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조 온도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있는 요 끝부분 요 자체가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감응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들이 이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걸 부착하는 경우는 보통 냉장고 문 쪽으로 온도 변화가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 이게 안쪽이고 입구 쪽이라면 입구 쪽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입구 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냉장고나 냉동고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면은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이 온도가 만약에 많이 올라가 있다면은 원래의 그 냉장고 자체의 온도를 이렇게 그 조절을 해서 내려준다든가 해가지고 냉장고 내에 혹은 냉동고 내에 있는 식품들이 온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온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냉장고의 보조 온도계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생활 온습도계 온도계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했는데 온도하고 습도를 이제 나타내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동그랗게 해서 무게는 약 230g 정도 나가는 것들을 그냥 한번 잘 적어봤고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는 바로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쏴주면은 여기서 온도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35.7이라고 하면 우리 체온을 체크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온도 시간 온도 지시계가 타임 템퍼레처 인디케이터라 해가지고 액체 결정의 길고 간단한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충전재가 불안전한 온도에 일정 시간이 노출되면은 이제 색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온도 지시계에 대한 거는 실제 제가 뒷부분에 보면은 스마트 패키징의 어떤 그 아주 영리한 그 포장 단위에서 그 내용물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든가 모래시계가 충전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경 조정 포장 이 뭡니까 modified atmosphere 패키지라 그래 갖고 이 환경을 modified 조절해 주는 패키징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은
산소 포장을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충진시켜 가지고 충진시키면은 어떤 그 자체 포장재 내에 또 최정화 내를 불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탄산가스를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질소 충진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패키징 자체의 선도를 이제 그 높여주게 되는, 예를 들어서 야채라든가 과일과 같은 거 아니면 MAP 포장 대표적인 거로는 소고기와 같은 것들이 이 MAP 이 포장 환경을 그게 기체를 치환시켜 가지고 어떤 걸 탄산가스를 주입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질소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포장재 내부 안에 들어있는 식품들의 어떤 그게 순도를 유지시키게 하는 것이 우리 뭐 CA 저장이다, 뭐 MAP 저장이다, MAP 패키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 혹은 쿡칠 조금 이제 0도 전후로 해가지고 차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포장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온도 지식에 대한 거는 주로 스마트 패키징에 사실 많이 이용이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식품 온도계 사용 방법은 이 식품에 이제 온도계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 전후에 온도계를 씻어 헹군 다음에 소독하고 공기 중에서 이제 말린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자외선 소독기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가지고 살균 소독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소독할 때는 위생적인 천에 뭐 소독기를 뿌려 닦아서 사용을 한다든가. 감지 부분, 온도 감지 부분이 식품 용기 바닥이나 안쪽에 닿지 않고 중간에 닿도록 하는데 측정기의 막대를 식품 중심부에 삽입한 후 수치가 고정될 때까지 15초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냉장식품, 뜨거운 식품 혹은 액체 식품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온도계를 사용을 해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가열되고 있는 식품의 온도계를 꽂아두는 일을 없도록 해라. 이렇게 계속 가열되고 있는 식품 자체의 온도계를 꽂아두면 안 되겠죠. 레인지라든가 오븐에 별도로 온도계가 또 달려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리 도중에 적당한 시간을 보면서 만약에 튀김 온도를 한다면은 생선 튀김을 한다든가 야채 튀김을 한다든가 이럴 때 중심 온도를 약 3군데 정도를 측정하여서 각 식품별로 기준에 맞게 적정한 온도로 가열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각각의 중심 온도를 기록하고 최종적인 가열 처리 시간을 기록한다. 예전에 어떤 한번 그 삼계탕을 레트로트 파우치에 충진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저기 강서구 어디에 있었는데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삼계탕의 그 내부 안에 중심 온도가 살균에 못 미치는 온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충진을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는데 한 70%가량이 다시 되돌아가 다 터져서 돌아왔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중심 온도가 잘 맞지 않아가 결국 중심 온도가 적정한 뭐 75도씨에서 뭐 1분 이상의 어떤 그게 되지 겉은 그 식품 그 조리했는 겉은 그 온도가 뭐 75도 뭐 80도까지 되지만 중심에까지 도달하는데 온도가 보통 10분 이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75도 중심이 75도에서 1분 이상 그 가열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 미생물들이 잔존에 남아 있다가 레트로트 파우치 안에서 현기정 상태에서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스를 생성시키고 터지고 그래갖고 회사가 망하는 결국은 이제 뭐 전부 다 반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조리할 적에 항상 그 가운데 온도를 잘 체크를 합니다. 우리도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냉동식품이나 뭐 생선 같은 거를 구울 때에 온도 중심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 가장자리는 타지만 속에는 잘 익지 않아 가지고 설 익고 뭐 잘 안 익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보라는 가열 처리 시간을 잘 기록을 해라 중심 온도에 그죠? 그래서 중심 온도 측정할 때는 제품의 열이 가장 늦게 전달되어지는 위치를 찾아서 중심 온도계 혹은 탐침 온도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심부 온도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중심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측정 방법이다. 그다음 육류라든가 가금류, 어패류를 가열 조리할 때는 중심부가 완전히 가열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음식을 자주 주어서 음식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잘 기울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튀김류의 가열 조리 시에는 기름의 온도가 각각의 재료 특성에 따라서 180도씨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열 처리 시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야채류든가 아니면 육류인가 또 뭐 닭인가 다 보고는 거기 맞게끔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구이류라든가 찜류, 조림류, 뭐 볶음류 등의 조리 방법을 실시할 경우에는 재료 중에서 냉동된 것을 완전히 해동한 후에 이제 조리를 하고 그죠. 여러 재료가 혼합되어서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열 조리 중 열 전달이 가장 어려운 재료를 선택해서 그 재료의 중심 온도를 측정해서 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도계 종류 조금 나왔지만 여기 또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보면은 이거는 적외선 측정과 침투형 측정이 모두 가능한 폴더형 방수 온도계가 이게 접이식인데 그죠? 보면은 식품의 입고에서 보관까지 식품 이 어떤 업체에서 이제 선전하는 거지만도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현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거는 많이 보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심부 온도, 중심 온도까지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 표면부터 요 끝에 요쪽 끝 부분이 이제 그 온도 전달을 할 수 있는 여기 어떤 그 감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까 그랬죠. 1.3cm 정도 이상은 여기가 바로 그 감응을 할 수 있는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 방수 적외선 탐침 온도계 지속 가능하고 뭐 햇섭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제가 햇섭 플랜에 맞게끔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식품 검수용 중심온도계에서 식품의 중심온도 측정에 이상적이다 일어났습니다. 햇섭이라든가 뭐 이런 인증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한계값 초과할 때는 시각 및 청각으로 아마 뚜뚜뚜뚜 한다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중심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또 뭐 토겐뇨라고 해도 되겠고 그죠? 뭐 토겐뇨라고 하게 되겠네요. 이제 모래시계 모양이에요. 모래시계 모양인데 이 모래시계가 쭉 가다가 조금 쌓이면서 색깔이 변하고 그다음 완전히 이렇게 변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모래시계가 나타나는 요건 아주 스마트 패키징의 일례인데 아주 선도가 좋은 거예요. 요거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뭐 며칠 좀 지났다든가 선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감지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사지 않아야 되겠죠. 이것도 전부 다 하나의 그 온도 관리를 하는 이건 이제 포장의 어떤 방법이지만 이러한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식품을 만약에 납품을 받는다든가 할 적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지금 일본에서도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템픽스라고 그래가 라벨 위드 템퍼러처 인디게이터예요. 그러면 온도 지시계를 가지고 있는 라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온도 지시계가 이 온도가 이게 선도가 좋을 때는 이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온도 라벨이 자꾸 색깔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요즘은 패킹 자체에도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꼭 중심 온도가 아니라도 이건 뭐 소포장 단위지만 대용량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건 아주 최신의 자료입니다만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경고 표시가 나오는 그런 거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식품의 온도 측정이에요. 그러니 검수하는 과정이고 조리 배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검수하는 과정 중에는 표면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떤 이 중첩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 표면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온도 측정하고 기록을 해줘야 되겠고 뭐 식재료가 무엇인가를 보고 측정을 하고 뭐 이러한 이상하게 제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그 온도 시간 설정을 해놓는 거하고 컴퓨터로 시간 설정을 해놓는 거의 차이가 한 5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녹음을 하면서 항상 너무 빨리 끝났다. 이게 나중에 총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리고 보면은 시간이 너무 짧게 강의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가 늦게 이렇게 그 시간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되고 핸드폰 시계로 이렇게 놔두면은 한 5분 정도 빠르는데 어떤 게 빠른지 제가 타이머를 검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검수 과정에서 이렇게 표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중첩되는 거에 대한 온도를 측정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조리 배식 과정인데, 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식품 식재료가 들어가고 온도 시간을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기록하는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라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체적으로 CPU라든가 이런 뭐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죠. 그죠?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온도, 이제 배식 과정에서 중심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심 온도가 도대체 이거는 이제 뭐, 이건 뭐 튀김이라면 튀김의 온도가 얼마인가를 여기 이제 온도 감응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하게 되겠죠. 잘 좀 표시가 흐릿해서 잘 모르겠고, 이거는 보면은 이제 이거 뭡니까 뭐 돈가스라든가 뭐 아니면 포크 커틀렛이라 그러니까 이 튀겨 나와요. 자동으로 이제 튀겨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아마도 그 기름이 빠지는 과정인데, 금방 튀겨 올라져 왔을 때의 온도를 재니까 74.2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75도씨에서 중심이 한 75도씨에 1분 이상 되었는데, 요건 조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4도씨에서 1분 정도 이렇게 튀겨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75도로 올렸어요. 보통 육류 같은 거. 그리고 생선의 어피류는 85도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해가 이 중심 온도에 좀 전에 보여드린 접이식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찔러가지고 74.2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중심 온도. 중심 온도가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면은 신선한 식품의 적정 온도를 알 수 있는 이제 신선 라벨이에요. 그죠? 프레시하다고 해서 이렇게 떼어져 있는 것이고, 이제 색깔들이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변한다든가. 저도 지금 냉장고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렇게 신선한 경우에는 눈꽃 모양의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뜹니다. 뱃섭에가 뜨는데, 냉장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그 눈꽃 모양이 이렇게 희미하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온도가 맞지 않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이제 그 냉장고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육류용 방수 탐침 온도계, 이게 이제 스크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육류를 할 적에 이제 이것도 탐침 온도계잖아. 그죠? 이렇게 냉동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온도계를 보면은 요 위에 온도를 알려주는 어떤 거 디지털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 생산, 저장 및 에어 컨디셔닝의 이상적인 다목적 고정밀의 온도 측정기 이렇게 했던 뭐든 선전하는 거 같은데, 이게 이제 스튜예요. 그죠? 스튜인데 과연 이 스튜를 여기 밭에 넣었을 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배식을 할 적에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배식하기 직전에 이 담아지는 것들이 뭐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어떤 그 음식에 맞게끔 온도 관리 해줘야 되겠고, 찬 음식은 찬 음식에 맞게 온도 관리를 할 적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결국은 뭐 68.9도 정도가 되니까 덮개를 덮고 따뜻한 뭐 온식이라고 그러나요? 따뜻한 음식을 적정 온도로 이제 배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잘 이제 좀 측정을 해서 이 온도계라는 건 항상 이러한 것들은 계측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측기는 꼭 검교정을 받아서 잘 이제 그 정확한 걸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겠는데, 제가 뒷페이지에 말이 없으면은 아마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식품 온도계 뭐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